이해를 위해 네, 이전 다 이야기를 됐고요. 보고 오시는 걸 이 추천드립니다. 시간 이후로 본사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규는 미나가 그렇게 씨발년을 무시하던 잘라버리세요. 자신의 계획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동규에게 사랑은 시소였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큰 사람은 올려다 봐야 하는 시소. 또한 마음의 무게가 더 큰 사람이 갑자기 내려버리면 위에 떠 있는 사람은 다치기도 하는 게 시소라는 것이었죠. 미나에 대한 배신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잘라버리기엔 미나에게 줄 수 있는 상처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규답게 자신이 시소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획을 짜게 되죠. 뭐야, 너무 쉽잖아. 그렇게 동규는 더 힘을 주어 시소의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자신이 시소에서 먼저 내려버렸죠. 아, 진짜 미안해. 괜찮아.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잖아.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따라줄 걸 그랬어. 동규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큰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미나가 되어서 실천하고 증명했으니까 말이죠. 나 이제 사장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제 하루 남았는데 왜 이러세요 진짜. 사장님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오빠 약속 어겼잖아 미나가. 네? 나 고향으로 가려고. 기분 째져 지금. 아니 왜요? 아니 아깝지 않으세요? 원준이는 감정적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아쉬움이 남아 거기 남는 것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동규. 그렇게 지금까지 미나의 기분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도 마지막으로 짠 동규의 계획은 정확히 오차없이 흘러간 겁니다. 아, 진짜 가시게요? 아, 그 날도 더운데 그냥 들어가시죠. 미쳤냐. 지금 들어간 말짱 도루묵인데. 아니 그게 뭐예요? 아니 더 큰 가게 하셔야죠. 그리고 미나 누나가 처음이시라면서요. 뭐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미나도 더 좋은 여자가 됐고 난 더 완벽한 부장님이 됐으니까 나 일단 고향 간다? 아, 사장님 그럼 저희는요? 아, 저랑 영철이 하면 더 작은 지점으로 갈 텐데. 근데 그걸 이래까지 아무리 어깨 좀 했어야지. 아, 사장님! 동규의 기분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첫사랑이 흐르고 비도 오는 날이지만 말이죠. 비 내리는 호남선 마음의 열차에 흔들리는 차차. 왜 저를 측은하게 보는 거죠? 저는 그저 뭐 인생의 문을 하나 여는 느낌인데.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이 시나리오는 제가 남행열차를 들으며 사이다를 생각한 시나리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노래를 편곡해 주실 김범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범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번 뵙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아트 어떻게 보면 넘버원이죠. 김범수님, 유재석님, 네. 뭐 손흥민님. 저를 거기에 같이 껴주시는 거예요? 진짜 와, 너무 영광인데 일론 머스크. 저는 사실은 이제 이제 선배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사실 롤모델 같은. 저도 노래는 오랫동안 했지만 유튜버로서 이제 한 3년 정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250만이 하여튼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268만. 268만이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쩔 줄 모르겠는데 어디 해야 돼요? 감성수정을 재밌게 보셨다고? 재밌게 봤어요. 원, 투 어떻게 보면 프리. 외전도 봤어요.
블루타이 저 회원입니다. 아, 또 넥타이를 가지고 계시군요. 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은희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이 가장 이쁜 순서대로 헌팅을 하고 있더라. 나는 과연 몇 번째였을까라고 하면서 현타가 딱 오는 그 장면. 예. 본인이 감성 주점에서 일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본인이 직접 겪고 나니까 이분이 어른이 되시는 그 과정이 딱 보이잖아요. 예. 그 과정을 저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성 주점 보면서. 저는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감성 주점에도 그 세로 소주가 나와요. 세로 소주가 나오는데 아 저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세로 소주. 세로 소주 클라이언트님들 사랑합니다. 자, 이제 범수님의 감성과 저의 플롯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이 담배 피는 데가 진짜 너무 재밌어. 여기서 뒷얘기 다 나오잖아. 숨이 안 쉬어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게 일하는 장소에서 저러면 진짜 도망도 못 가고 진짜. 감성주점 프리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좀 통했어요. 그 감성주점을 접고 내려가는 동규님의 그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저 포인트는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그냥 점일 뿐이고 선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아, 근데 동규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미나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동규가 좀 제 모습 같아서 짠해 보이기도 하고 반성도 좀 되고 이랬었는데 이거는 그 투두리스트에 대한 그 강박 자체가 약간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그 강박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고백했잖아요. 그럼 땡큐.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서로 그렇잖아요. 근데 심지어 가게까지 문을. 미나를 보라고 그냥 봐봐 내가 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분은 장사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장사를 하면 안 돼. 이게 너무. 저는 너도 반대세요? 동규시구나. 한 20%는 동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저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 툭툭 건드려서 결정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건데 그걸 자꾸 건드리는 것도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나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마음이 있다면 빨리 받아주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니까 좀 답답하게 여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싫어해요? 연애를 저렇게 했습니다 항상. 저도 사실 좀 비슷하긴 한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삶이 투두리스트 투성이에요. 그 투두리스트를 하나씩 이렇게 깨는 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인생의 목표처럼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의 저의 좀 소회라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부실 필요는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부시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맞았던 파편들 그리고 제가 나를 아끼지 못했던 모습들 그래서 제가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들도 좀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가려는 길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 깨고 계시잖아요. 다 박살을 내고 계시잖아요. 가루를 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저는 한 가지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게 본인의 행복을 위한 시간들과 거기에 대한 노력들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동규나 미나 같은 그런 사랑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놓치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일적인 부분들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못했던 것.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할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자를 만나야 되는군요 결국. 예? 새로 소주 좀 얘기가 이게 술 아니면 안 되겠네. 네네. 남행열차라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남행열차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다가 사실 발라드 가수로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템포 있는 곡들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서 저한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냥 음악적으로만 딱 봤을 때. 범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원곡의 감성으로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김수희 선배님이 원곡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김수희 선배님은 LA에서 하는 한인 페스티벌에서 처음 이렇게 했어요. 되게 재즈하게 부르셨어요. 생각보다 트로트처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느르릉 들어가면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막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소름이 끼쳐갖고 제가 와. 잠깐 불렀는데 우와. 근데 이거보다 한 100배는 더 좋았습니다 진짜. 저는 따라하지도 못해요 진짜. 남행열차 들으면서 어떤 장면 같은 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일단 저는 비 있잖아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 비가 안 왔다면 주인공이 감상에 빠져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날씨가 주는 전반적인 무드가 이 곡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남행열차라는 노래를 듣고 우울하고 기분 축 처지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이막으로 넘어가거나 아유 속이 시원하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 미뤄봤을 때 어떤 답답한 관계를 정리했을 때가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여자친구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 표정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네. 여자친구라든가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의 좋은 기억이라는 것도 클리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기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이제 다시는 이제 미나한테 시달릴 일은 없죠. 그럼 문 앞에 서가지고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나와! 내가 어떻게 알지? 어제 있었던 일처럼 지금 재현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씻겨 내려간다. 드디어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석을 했어요. 그런 시원함, 그런 시원함. 함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섭섭함. 그렇죠. 그걸 다 담기에는 딱 좋은 노래인 것 같고요. 이게 가사는 슬픈데 펑키한 느낌, 그러니까 신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편곡이 가능할까? 저도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업템포적인 요소들은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시원섭섭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내용이지만 노래는 시원하게 불러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동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날 수는 없어요. 왜? 키리스를 어겼으니까. 난 분명히 당신 사랑했다. 규칙 안 지켜서 떠나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분이 더 시원섭섭할 것 같아. 제발 호남선 타고 제발 가버려. 더 멀리 가면 안 되겠니? 막 이런 느낌. 이거 아주 시원하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규의 스토리가 담긴 새로운 남행열차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용진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그런지 제가 또 해석하려고 했던 것에 좀 더 추가가 돼서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투두리스트를 마치 이렇게 내가 동그라미 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불러나가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럼 재해석하러 가시죠. 어딜 보고 가시죠.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호로록. 지금 절레절레 절레절레. 용진님이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복잡한 감정들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멜로디와 가사의 슬픔과 비트의 업템포적인 신나는 요소들을 그대로 살리되 오히려 더 템포를 땡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딱 그냥 제일 처음 생각한 장르는 펑키. 벌써 좋다 이거. 완전 16비트 비트 계속 쪼개는 느낌으로 가고. 약간 브라스로 이제 브라스 무조건 들어가야죠. 브라스가 딱 실려야지 이제 완성이 좀 될 것 같아. 대박이다 이거. 재밌게 한번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불러보겠습니다. What's up, train? Let's go.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